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HSK 전문 강사 류연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HSK 4급의 한 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딱 하고 섰습니다. 여러분들 HSK 4급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시험에 입문하시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떤 분들일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또 더 데려오면 좋을지 제가 수강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HSK 4급 그리고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학습자분들은요. 대부분 중국어 학습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조금 배우시다가 어떡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초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 아주 확실하게 중간 점검까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HSK 4급에 당연히 합격하고 싶으셔서 여기에 오셨겠죠. 그래서 저의 수업 들으시면요, HSK 3급 아직은 안 따보셨더라도 우리 HSK 시험 아직 공부해보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4급의 실력까지 아주 확실하게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HSK 4급 합격하려면요, HSK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셔야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듣기는 1번부터 45번까지 45문제. 그리고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부분은요, 46번부터 85번까지 그래서 40문제. 그리고 쓰기는 86번부터 100번까지 15문제. 그리고 총 10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수는요, 100점, 100점, 100점. 총 300점이고요. 우리는 이 300점 중에서 180점 이상만 되시면 합격입니다. 자, 우리 180점 나오는 거는 무난하시고요. 180점에서 그치지 않으실 거죠? 저의 수업 30강까지 완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고득점까지도 가져가실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는요, 1부분, 2부분, 3부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10문제, 15문제, 20문제, 총 45문제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요. 단문 듣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리고 2, 3부분은 우리가 A, B, C, D 선택지를 고르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크게 조금 봤어요. 1부분과 3부분의 아랫부분 있죠. 단문 부분 파트. 그리고 문장의 대화 2부분, 4~5문장의 대화인 대화 파트 해서 크게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한 수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듣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은 30분 정도가 되는데 답안지 작성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몇 분? 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하시다 보면 좀 당황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왜? 3급에서는 2번 들려줬는데 4급에서는 한 번만.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답안지 작성 시간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OMR 카드에다가 아주 예쁘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독해 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도 마찬가지 세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문항, 두 번째 열문항, 세 번째 스무문항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항은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른다.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해석하지 않으시고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다. 이런 품사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콕콕 찝으면 좋을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을 배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데요. A, B, C 문장을 예쁘게 문장의 구조에 맞게 배열을 해주시는데 제가 실제 학원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막 한두 개만 맞던 학습자들을 나중에 월말 모의고사에서는 8개 이상 정말로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핵심의 어떤 팁들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단문을 독해하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요. 단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듣기 3파트 기억하시죠? 듣기 3파트에 긴 글 유형이 있어요. 긴 글과 독해 3파트의 긴 글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화체라기보다는 약간의 서면어체. 서면어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고 공식적인 단어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독해로도 나왔다가 듣기로도 나왔다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해 파트 공부하시면서도 낭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듣기 파트 공부하시면서도 어떻게 한다? 네, 독해처럼 또 다시 한번 문장 성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흐름을 같이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독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시간이 많으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문항수가 40개인데 4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답안지 작성 시간도 없다면 그렇습니다. 1분도 안 되게 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제가 꿀팁을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쓰기 파트입니다. 쓰기 파트는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15문제이고 시간은 25분을 드립니다. 15문제인데 25분이라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촉박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주어진 어휘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5, 6개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예쁘게 문장을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기의 장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기에다가 플러스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강의에서 본 강의에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어진 사진과 어휘를 보고 문장 쓰기. 가장 난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HSK 4급부터 이렇게 장문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고 그리고 또 사진과 연관된 어휘가 나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줄 정도의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그게 어렵나 싶지만 내가 독해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작문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오프라인 우리 학원 강의에서는 정말로 걷어서 막 이렇게 옆에다 편지도 써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피드백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아주 완벽하게 피드백을 받고 싶고 밀착 관리, 류현쌤의 집착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종로센터 YBM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만 따라오셔도 아주 무난하게 5문제 다 맞으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부분별로 유형을 파악해 드립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부분마다 유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접근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부분이 시작할 때마다 유형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직 상승 전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전략을 제가 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3번째는요. 필수 어휘 시간인데요. 제가 이 수업 동안에는 사실 어휘를 너무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이 부분마다 해서 중요한 단어들은 꼭 있습니다. 그렇죠? 독해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쓰기 1파트에서 나오는 단어, 2파트에서 나오는 단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다음 4번째입니다. 연습 문제죠.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실 거고요. 5번째, 실전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를 하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전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지 실전처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풀이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답과 그 다음에 오답과 이런 차이들을 분명하게 설명드리면서 아주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꼼꼼 알림장입니다. 저는 학원 수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에 알림장을 이렇게 적어드려요. 사실상 복습 그리고 예습 이것만 잘 되면 그리고 수업 그쵸? 이것만 잘 되면 수준은 확실히 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떻다? 숙제만 하지 예복습은 혼자서 스스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림장에다가 복습이나 아니면은 예습 부분들을 적어드리면 그거는 꼭 하시더라고요. 이건 적어줬으니까 꼭 해야 해 이러면서. 그래서 알림장으로도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밀착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어떻게 된다? 확실히 오른다. 자, 그러면 저의 수업 소개를 해야 하겠죠.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100% 이해, 100% 합격입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유형별로 전략, 그리고 풀이 방법들, 저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 정말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 다 전수해 드릴 거고요. 시험 유형에 적응하셔야 어떻게 된다? 합격에 가는 겁니다. 중국어 나 너무 잘해 라고 하지만 중국어를 잘하는 것과 시험의 유형에 접근하시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또 적응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고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듣다 보면 합격하는, 듣다 보면 100% 이해가 되는, 100% 합격하는 류연쌤의 강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결되는 1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휘의 한 수 그리고 또 종합편의 한 수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급의 한 수를 알려드리는 HSK 전문 강사 류연입니다. 네, 저랑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아니시죠? OT 영상 다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우리 OT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으시다면 잠깐 일시정지 해주시고요. 먼저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다가 뭐 HSK 4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 수업 어떻게 흘러갈 거예요 라는 내용을 거기에 담아놨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저랑은 듣기 10강, 독해 10강, 쓰기 10강 이렇게 3가지로 30강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기 1파트,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굉장히 긴장돼요, 지금. 자, 우리 듣기 1파트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뒤에서 유형부터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하면 우리가 잘 풀 수 있는지도 전략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듣기 1부분의 유형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판, 또한, 또, 이, 추어. 그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쵸? 판단하라 무엇을? 옳고 그름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리로 이 부분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예시 부분인데요. 예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듣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의 핵심 문장을 체크하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제 살짝 보시면 이렇게 긴 문장, 짧은 문장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오게 되면 단문을 듣고 아래에 있는 문제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맞으면 V 체크, 우리는 동그라미 안 하고요. V 체크 할 거고 틀리면 이렇게 X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나 뭐 X는 우리가 직접 치는 건 아니고요. 거기 OMR에는 이렇게 체킹만 해주시면 되니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이렇게 10문제가 나올 거예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쭉 보신 후에 핵심 단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10문장을 본다는 거는 이제 좀 그 짧은 시간 안에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짧은 문장은 이렇게 스킵 해주시고 어렵거나 긴 문장들에서 조금 멈춰주신 다음에 술어 부분 또는 술어 앞에 조동사나 이런 것들이 바뀔 때도 있고요. 술어 뒤에 있는 동태조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시제. 그래서 어투라든지 시제가 바뀌면서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이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낼 때가 되게 많으니까 술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요, 우리 뒤에서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략은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반이어를 조심하라. 반이어라고 하면 반대말 오늘 배우실 거고 다음 강에서는 제가 유의어 해가지고 비슷한 낱말 있죠. 비슷한 표현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반이어를 조심하라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어 전반적으로 HSK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 반이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옆에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뜻.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cao, 높다 또는 키가 크다. I, 키가 작다 할 때는 I를 쓰죠. 좋습니다. 이 글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다시 한번 고, 아이. 네, 이거는 뭐 3급에서도 배우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4급 정도 오면은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그래서 I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시면요. 안징, 热闹. 두 가지가 또 반대의 뜻인데 안징이라는 것은요.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저 찡자가 고요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조용하세요. 그러면 안징 이래요. 자, 그럼 반대인 이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시끄럽다가 되겠죠? 시끄럽다란 단어는 르어, 뜨거운, 그쵸? 열띤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 원래는 사성인데 이제 습관적으로 경성이 됐습니다. 르어나오 해주시면 시끌벅적한 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 글자 잘 살펴보시면 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 안에 시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热闹 해주시면 시끌벅적하다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은 반이어 부분이지만 热闹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어서 잠깐만 볼게요. 좌오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게 될 텐데 좌오도 시끄럽다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热闹는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말에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명동거리 가면 굉장히 북적하잖아요. 시끄럽고 북적북적한 것까지가 르어 나오고 좌오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로서 시끄러운 거. 그래서 앞에 입구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안징 르어 나오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실게요. 추신하고 시신 이렇게 있는데요.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뜻만 알면 되겠다. 그죠? 추라는 거는 두껍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껍다? 잘 모르겠네. 그럼 옆에 한번 볼게요. 시신. 그러면 이게 간을 세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시죠? 낙지. 새발 낙지 하실 때 그 새가 발이 세 개가 아니라 가느다란 발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는 그게 정말로 발 세 개 달린 낙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보였나? 네, 그래서 어쨌든 가늘다란 뜻이에요. 두껍고 가늘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늘다란 뜻은 뭐냐면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시신.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좀 덜렁대기도 하고 허당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추신, 덜렁대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고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있죠.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글씨로도 써보고 귀로도 들어보세요. 아셨죠? 추신 그리고 시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提前하고 推迟라는 단어인데요. 提前일단 앞전자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앞당기다란 뜻이에요. D라는 거는 끌어올리다, 이게 뭐 끌다란 뜻인데 끌어가지고 앞쪽으로, 즉 앞당기다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토이츠라는 경우는 토이가 밀 추자잖아요. 추천합니다 할 때 그 추, 밀다란 뜻이고 츠도 우리 뭐 지연되다 또는 지각하다 할 때 그 지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뭐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1시간 앞당겨서 만나자. 1시간 미뤄서 만나자. 이런 표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앞당기면 提前1个小时见面吧.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사실상 이렇게 밀어가지고 약속 미루는 경우가 우린 더 많잖아요. 推迟1个小时见面吧.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우리가 비행기 지연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비행기 아니면 뭐 공연이 지연된다거나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来得及, 来不及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이 글자요. 한자어로 사실 뭐냐면 급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칠 급자인데 그러니까 다다르다란 뜻이에요. 뭐 목표가 있으면 어떤 목표점. 그래서 가능보원지 불가능보원지, 그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나타내는 더하고 뿌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요. 시간 안에 올 수 있으면 여유로운 거죠. 来得及. 시간 안에 올 수가 없으면 여유롭지 못한 거죠. 来不及. 이렇게 해서 반대말. 이해하셨죠?
또는 이제 우리가 来得及는 시간이 있으니까 有时间还有时间 아직 시간이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来不及 그러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거니까 뭐 没有时间 뭐 이런 정도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단골 반이어입니다. 저랑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高矮安静热闹粗心细心提前推迟来得及来不及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뒤에 문제에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연습 문제 1번 공부하실 건데 아까 전에 유형에서 보셨던 것처럼 별표에다가 이렇게 문장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제가 간단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那个人个子很高. 그 사람은 키가 어때요? 크대요.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다? 高. 큰지, 안 큰지 이 수로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듣기 하는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빵꾸를 이렇게 구멍을 빡 뚫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핵심 문장을 같이 쓰는 받아쓰기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연필을 드세요. 혹시 아직 그냥 듣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연필이나 볼펜을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你说的这个人印象很深，我记得他矮矮胖胖的，好像戴着眼镜，可是我想不起来他叫什么名字了。那个人个子很高。 네, 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는가 틀리는가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자분이 마지막에 那个人个子很高 한 번 더 읽어주잖아요. 그쵸? 그것도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박스로 가려놓은 부분 같이 한번 적어보실 건데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앞에 맥락을 조금 같이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로 갈게요. 你说的这个人印象很深. 그쵸? 네가 말한 이 사람 인상이 어때요? 아주 깊다. 그쵸? 인상이 깊으려면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렇게 박스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꼭 한자로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떤 단어 들리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我记得他矮矮胖胖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我记得他矮矮胖胖的。 네, 들으셨나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핵심 단어만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팡팡더 들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我记得 내가 기억하기로는요. 그쵸?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가 키가 작고 팡팡 통통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거겠죠. 혹시라도 저의 속도에 못 따라오신다면 일시정지하고 여러 번 듣고 오세요. 아셨죠? 그래야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记得他矮矮胖胖的.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쵸? 왜? 아까 전에 우리는 까오에다가 체크를 했는데 여기는 I 했으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X.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도 해설을 간단하게 해볼 텐데 好像戴着眼镜 아마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런데 我想不起来 그런데 생각이 안 나. 他叫什么名字了 그쵸?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는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우리는 뒤에까지 들을 필요 없이 뭐만 듣는다? 팡팡 들으시면 정답을 아주 명쾌하게 찍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可以带照相机进博物馆. 조금 어려워졌는데 可以 그러면 뭐뭐 해도 된다.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照相机 이것은 뭡니까? 카메라죠.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도 된대요. 어디에? 博物馆 박물관에. 박물관에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어디 부분이 핵심 문장일까요? 可以 해도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박물관이 다른 장소
내지는 뭐 짜오샹지가 아니라 다른 물건 이런 거는 쉽게 들리실 수 있을 거고 가능한지 아닌지 정도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라는 거는 가능한 건데 가능하지 않을 때는 금지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우리 1200단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아직은 안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귀로 듣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푸실 거예요. 开始真抱歉，先生，博物馆有规定，禁止带相机入内。您可以把照相机到旁边存一下包。可以带照相机进博物馆。 자, 정답 체크하셨죠? 자,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마찬가지 또 일시 정지하고 여러 번 듣고 오세요. 알겠죠? 네, 그럼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박스를 2개를 가려놨는데 이게 둘 다 핵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들려드릴 때도 있지만 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真抱歉. 抱歉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先生 요것도 이제 뭐 미스터죠, 미스터. 그런데 그냥 뭐 선생님 이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그냥 선생님 죄송한데 博物馆有规定 그쵸? 박물관에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규정상 什么什么什么什么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겠죠. 您可以把照相机 그쵸? 당신은 무엇을 그쵸. 카메라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씩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마찬가지 받아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禁止带相机入内。 네, 한 번 더요. 禁止带相机入内。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禁止, 그쵸? 금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모르셨으면 지금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1200단어에 있는 거라서 어느 파트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禁止, 금지합니다. 带相机入内, 그쵸? 相机라는 것은 아까 전에 照相机 이거를 때에도 같은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지고 루네이 좀 더 어려운 말 썼네. 루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금지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可以带照相机进博物馆 이거의 반대말인 禁止带相机入内 이해하셨죠? 정답은 벌써 잡히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您可以把照相机到旁边存一下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您可以把照相机到旁边存一下包。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여기까지만 들어도 핵심은 다 잡히고요. 到旁边준 이샤바오 뭐 해라? 준바오 가방을 맡겨라. 그쵸? 그래서 옆에다가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照相机를. 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지금 2개 푸셨는데 아직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그런 단어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앞으로 꼼꼼히 외워주시면 더 쉽게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했던 거 저랑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3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설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여기에서 틀어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되고 틀어드렸을 때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7초 정도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만 볼게요. 这次能免费修理手机 이번에는 할 수 있대요. 免费 공짜로 그쵸? 비용을 면하는 거죠. 공짜로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공짜인지 아닌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자, 2번째입니다. 那里很热闹 자, 아까 전에 배운 단어죠? 那里很热闹 그러면 시끄러운지 시끄럽지 않은지 뭐 그 정도가 핵심 문장이 되겠죠. 핵심 단어. 자, 다음 3번째 한번 볼게요. 他们来不及整理行李箱
그쵸? 라이브지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없다. 그쵸? 뭐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整理行李箱. 캐리어나 또 이런 뭐죠? 짐가방이죠. 짐가방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잘 집중하셔서 맞는지 틀리는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 不好意思，您这部手机已经过保修期了，所以得付修理费。这次的修理费大概要500元。这次能免费修理手机。 네, 연결해서 2번 가겠습니다. 虽然这里离市区有点远，但是空气好，景色美，而且很安静，老年人一定会喜欢。那里很热闹。 네, 마지막 3번 가볼게요. 行李已经收拾好了，你再仔细检查一下你的包，一定要带上护照。我们是中午12点的航班，我爸爸过一会儿会来接我们去机场。 他们来不及整理行李箱。 네, 좋습니다. 그래서 V 표시, X 표시 잘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그냥 틀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결단력 있게 앞으로는 찍어주세요. 그쵸? 어쨌든 정답을 찍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장 가깝게 감이 온 거, 그거를 맞는지 틀린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실전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실전 문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푸시는 방법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시정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mp3 파일 있잖아요. 계속 들으시면서 핵심 문장이 뭐였지? 라고 체크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실력이 늘고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적는다고 해서 진짜 실력이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던 거 저랑 확인하시고 다르다면 왜 다른지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하셔야 더 실력이 빨리 좋아지십니다. 아셨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 치는 부분은 없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핵심 문장을 들어볼 건데요. 두 문장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두 번씩 듣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已经过保修期了。 들리긴 했는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已经过保修期了。 네, 좋습니다. 바오시우치라는 거는 수리 보증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过保修期, 过保修期라고 해서 이미 지났다란 뜻입니다. 已经过保修期了.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免费가 아닌 게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래의 핵심 문장이 더 잘 들렸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또 두 번 들어볼게요. 所以得付修理费。 그쵸. 한 번만 더. 所以得付修理费。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得付修理费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付 그쵸? 그쵸? 그래서 지불의 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这次的修理费大概500元 그래서 사실상 쉽게 풀려면 500원 있죠. 중국 돈으로 500원 이것만 들었어도 아 공짜는 아니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답이 X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핵심 문장 듣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명쾌하게 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듣고 오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실전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那里很热闹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부분은 热闹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렸는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문장이 두 번. 그쵸. 핵심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离市区有点远。 한 번 더. 离市区有点远。
그쵸. 시취라는 단어도 이제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시취 그러면 시내란 뜻이에요. 시내. 그러면 离市区有点远. 远, 멀다란 뜻이죠. 시내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멀다란 뜻은 좀 조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측하셔도 되고, 그쵸? 또는 다음 문장에서 아주 바로 명쾌하게 풀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而且很安静， 그쵸. 다시 한번. 而且很安静。 그쵸. 而且很安静. 게다가 어떠하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잡을게요. X. 그쵸.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눈치 좀 챘을 것 같은데 반대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다 X. 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풀어봐야죠. 자, 해설해드릴게요. 좋은 문장이 나왔는데 虽然 A 但是 B 이렇게 해주시면 비록 A 하더라도 B 한다 이런 뜻이죠. 虽然这里离市区有点远 비록 여기가요 시내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만 멀지만요. 但是空气好 공기도 좋고 景色美 경치도 좋아요. 그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而且 이것도 중요하죠. 게다가 很安静 굉장히 조용하고요. 老年人一定会喜欢. 그죠? 노인분들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정답은 热闹가 아니라 안静이었네요. 안静. 되셨죠? 조금 아까보다는 괜찮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문제 보시면 아예 자신감이 훅훅 올라오실 겁니다. 같이 한번 신나게 풀어볼게요. 자, 실전 문제 3번. 그쵸?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믿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라이브지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했었는데 물론 수어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리, 싱리상이라는 거는 이 글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정리할 시간이 있다, 없다 이게 포인트지 정리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는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핵심 찾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핵심 문장 들려드리면 그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行李已经收拾好了， 그쵸? 한 번만 더요. 行李已经收拾好了。 네, 그래서 行李已经收拾好了. 收拾하면은 수러로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정리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수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잘 됐대요. 자, 근데 한번 보실까요? 첫 문장에서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풀다가 그게 정답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있을 찰나에 갑자기 3번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먼저 과감하게 찍고 안 들렸으면 그냥 별표하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3번이 나오기 전에 3번을 계속 보고 있으셔야죠. 3번 나오기 2초 전에 얘를 계속 보고 있으셔야 얘가 나왔을 때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行李已经收拾好了. 들으셨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라이브지가 아니죠.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쵸?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已经收拾好了. 되셨나요? 그리고 정리나收拾는 비슷하게 같이 나오니까 같이 또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만 보실게요. 你再仔细检查一下你的包. 检查一下你的包. 그렇죠. 뭐 하라? 그렇죠. 상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히 검사 좀 해봐, 네 가방을. 一定要带上护照. 뭐를 꼭 가지고 와야 돼요? 护照. 그렇죠. 우리 여권 꼭 챙기고. 我们是中午12点的航班. 우리 점심 12시에 그 비행기 항공편이잖아. 我爸爸过一会儿. 우리 아빠가 조금 뒤에 会来接我们去机场.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어디로 간다? 机场, 공항에 데려다 주실 거야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뒤에는 앞만 들어봐도 정답과 연결되는 문장이 없죠. 그래서 앞에 문장 잘 들으셨으면 정답 X 하고서 찍으실 수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연습 문제 2개, 실전 문제 3개, 총 5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 5문제의 핵심, 완전한 꿀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5문제를 많지도 않은 그 5문제를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꼼꼼 알림장을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알림장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알아서 복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알림장으로 그냥 좀 봐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 긴장을 하지 않으실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쓰기 또는 뭐 따라읽기 하시라고 알림장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 어휘 드린 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40개씩 저희 암기할게요. 40개 암기해 주시고, 두 번째, 앞에서 우리 단골 반이어를 공부하셨는데 그 반이어 무조건 외우셔야 1파트 독파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단골 반이어 복습하고 오세요. 물어봅니다. 다음 강에서. 네, 그 다음에 받아쓰기, 따라읽기 복습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있었던 문제 5개 있죠. 저랑 했을 때는 다소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심을 제대로 못 짚었을 경우에는 제가 끊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쓰기 해보시고 또 따라읽기도 해주셔야 돼요. 왜? 듣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고서 읽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귀로만 들었을 때 알아들으시려면 눈도 빨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빨라져야 귀가 같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속. 네. 그래서 우리 알림장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다음에 제가 확인 꼭 할 겁니다. 아이디 검사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다소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듣기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던 부분들도 제가 있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만 잘 해오시면 그리고 또 저 믿고 따라오시면 앞으로의 남은 29강도 아주 명쾌하게 잘 풀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오늘 전략 첫 번째 반이어를 조심하라 부분을 공부하셨고요. 다음 강에서는 반이어 말고 유의어. 비슷한 표현을 조심하라 세트로 시리즈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날인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빨리 또 만나요. 再见!